네, 안녕하세요.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스포츠동화 정지욱 기자고요. 제 옆에는 CBS 노컷 뉴스 박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이 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박세훈 기자. 마감 직전 토토 말 그대로 국내 프로농구 실시간 부상 변수,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그동안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그런 정보와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기존 토토 분석은 이 뭐 단지 전문가 분석, 그리고 슈퍼컴퓨터 분석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팟캐스트는 이제 국내 최고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서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직전에 누구의 컨디션이 어떤지, 이 선수는 경기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정보 그동안 파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정보를 드리는 최초의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네, 지금은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료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국내 농구뿐 아니라 국내 야구와 축구,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 등 토토 프로토 대상 경기를 면밀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청취를 바랍니다. 네, 방송은 마감 직전 토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 스포츠조선 웹사이트나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셔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이나 유튜브에서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그 많은 관심과 청취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16일 대상 총 3경기입니다. 네. 예, 분석을 들어가기 앞서 먼저 경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프로농구 2경기, 여자농구가 1경기가 있고요. 프로농구는 오후 7시 잠실에서 SK와 모비스가 경기를 갖고요. 창원에서는 LG와 KGC가 격돌합니다. 여자농구는 같은 시간이죠. 오후 7시 청주에서 KB스타즈와 우리은행의 경기가 열립니다. 네, 먼저 남자 농구 2경기는 스페셜 플러스 대상 경기이자 프로토 대상 경기입니다. 또 여자 농구의 경우 W매치 대상 경기이면서 이제 프로토 대상 경기입니다. 먼저 남자 농구 제1경기 SK와 모비스의 경기는 홈팀 기준으로 배당률 1.30 대 2.54입니다. 그러니까 SK가 이겼을 때 1.30배, 모비스가 이겼을 때 2.53배고요. 핸디캡 배당률은 홈팀 마이너스 5.5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SK가 6점 차 이상으로 이 경기를 이길 것이냐, 그럴 때 이제 배당률이 1.72 대 1.72 똑같고요. 그리고 언더오버의 기준 점수는 양팀 합산 164.5점입니다. 평균 82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 이제 언더가 1.69, 오버가 1.75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창원 LG와 안양 KGC 인삼공사의 남자 농구 경기의 배당률을 소개해드리면 홈팀 LG가 이긴다가 2.40배, 그리고 원정 KGC가 이긴다가 1.34배입니다. 핸디캡 배당률은 홈팀이 플러스 4.5점, KGC 인삼공사 원정팀이 5점 차 이상으로 이길 것이냐, 이렇게 파악하시면 이해가 빠르고요. 이때 이제 홈팀이 배당률 1.75, 그리고 원정 1.69입니다. 언더오버 기준점은 168.5점, 평균 84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더 1.72, 오버 1.7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 3경기 이제 여자 프로농구, KB스타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률 차이가 좀 현격합니다. 홈팀 KB스타즈가 이겼을 때 3.25, 원정팀 우리은행 승리 시 1.17배고요. 핸디캡 배당률은 홈팀 플러스 6.5점, 1.76 대 1.68 이렇게 배당률이 설정되어 있고요. 언더오버의 기준점은 124.5점입니다. 평균 62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 언더오버 1.72배로 각각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바로 현장을 연결해 볼까요? 예, 제 1경기부터 연결합니다. 이제 서울 SK와 이제 울산 모비스 경기인가요? 아니요, 1경기가 이제 창원 경기, 이재범 기자의 창원 경기. 네, 연결이니까요. 예, 창원 경기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범 기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재범입니다. 어디 나가 계십니까? 지금 창원에 와 있습니다. 예, 네. 창원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오늘 이제 아, 그 LG와 KGC 인삼공사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네네. 뭐 양 팀의 부상 변수부터 해서 네. 먼저 좀 저희 청취자분들께 전달하고픈 내용들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우선은 마이클 리페프라가 발목 부상을 당해서 2주 진단을 받았는데요. 예, LG 그래서 선수죠. 대신에 네, 마리오 리트를 영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마리오 리틀 선수가 출전을 하지는 못합니다. 네. 예전에 이제 제이스 메이스 선수를 LG에서 교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취업 비자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예, LG 직원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 직원이 지금 현재 창원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마리오 리틀 선수가 일본에 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내일 취업 비자를 받아서 이제 선수 등록을 할 걸로 보이고 또 KBL에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7시 경기에 뛰려고 하면 또 오후 5시까지 선수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마리오 리틀 선수는 선수 등록을 안 했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임스 메이스 선수 한 명만으로 LG는 경기를 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인상공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내용은 제가 알아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키퍼 사이크스 선수가 족저근막염을 그렇죠. 앓고 있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걸 그냥 그 경기 뛰는 데 큰 지장 없이 오늘 경기도 출전할 거라고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네. 자, 네. 김종규 선수가 이제 복귀해서 뛰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은 좀 어떤가요? 그 김종민 선수 이제 요 앞 경기에서도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경기 기자회견 다 끝나고 얘기를 조금 나눠봤었었는데 네. 자기가 조금 경기 감각을 좀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서 기다려달라. 자기가 오히려 더 마음이 조금 더 급한 마음은 좀 있다. 그런 네.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또 트레이너라든지 LG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김종규 선수의 몸 상태 자체에는 전혀 이상은 없는 걸로 보이고요. 네. 또 예정돼 있던 6주 정도 4주에서 6주 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6주보다 조금 더 심하다 이제 김종규 선수가 복귀를 했거든요. 네. 현재로서 제가 볼 때 경기 감각을 익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특히 김종규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 끝나고 난 다음 지난 시즌부터 야간부터 해서 시즌 끝나자마자 미국 건너가서 많은 것들 올림픽 실력 대비로 많이 익혔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 부상을 당하면서 갑자기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감각들을. 그래서 그 감각을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지만 지난 앞 경기에서 전자랜드 경기 4쿼터 중반까지만 해도 김종규 선수가 경기 감각을 좀 못 찾았었는데 제임스 메이스 선수가 5반칙 대장 당하고 난 다음에 김종규 선수가 조금은 제목을 해주면서 역전승하는데 한복을 힘을 좀 실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김종규 선수한테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렇다면 LG는 외국인 선수 한 명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좀 네. 종합적으로 특이 사항이나 네. 좀 전달하고픈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건 제가 굉장히 비과학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과학적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번 시즌에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이제 결정하는 경기가 오늘 경기가 일곱 번째 경기인데 꽤 네. 많아요. 지난 6경기 경기 결과를 보면 패승으로 반복되었거든요. 아. 생각보다 박빙인데요? 네. 네. 근데 이렇게 3승 3패가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좀 가끔 이제 특히 NBA 같은 경우에 형태가 조금 이상하다, 좀 잘 짐작이 안 된다 그럴 때 이런 형태의 반복되는 형태를 보고서 이제 짐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지난 시즌 예를 든다면 KT가 2연승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조건 패를 찍으면 무조건 맞았었거든요. 그래요? 지난 시즌에 KT가 2연승을 9번 했는데 네. 네. 3연승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네. 네. 아, 그럼 그 이런 패턴을 치면 것도- 원래 LG가 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렇게 맞아 뜰 때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자료를 조금 더 이건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지난 시즌에 KGC 인상공사가 외국인 선수 한 명이 없는 팀하고 4번 경기를 했는데 네. 네. 인상공사는 4번 다 작년에는 다 이겼습니다. 네. 이걸 참고하시고 배팅을 한번 좀 하시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게다가 있고 약간 무당 스타일 아닙니까? 네. 어쨌든 네. 오늘도 창원에서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범 기자였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재범 기자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비과학적인데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있어요. 그래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네. 거 괜히.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뛴 팀이 이번 시즌 지금까지 6경기를 했는데 3승 3패다. 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한데 네. 자, 먼저 이제 창원에서 전해진 소식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이게 가장 큽니다. LG의 이페브라, 이 단신 외국인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그를 대체하는 리틀은 오늘 못 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가장 핵심 정보가 될 것 같은데 네. 좀 오늘 경기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정지욱 기자. 네, 일단 제가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었는데 KGC가 굉장히 트랩 수비가 많은 팀입니다. 네, 김승기 감독 부임하면서 트랩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있는 팀인데 그렇죠. 이 트랩 수비가
순간적으로 성공했을 때는 상대 실책을 바로 손쉬운 속공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선수의 체력 소모가 크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공사는 경기 텀이 짧았을 때 공격 득점이 확 떨어집니다. 그게 올 시즌에도 드러나는데 올 시즌 개막전을 포함해서 3일 이내에 경기를 치렀을 때가 KGC가 3번 있었습니다. 그때 평균 득점이 75.3점밖에 안 됩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반면에 3일 이상 텀이 있는 경기에서는 89.75점을 기록 중입니다. LG가 KGC 인상공사 KGC가 지금 이번에 나흘 만에 치는 경기입니다. 나흘 만에. 네,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죠. 일단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KGC는 오늘 고득점 경기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3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휴식 시간이 3일보다 적으면 득점대가 낮고 75.3점. 네, 그 이상을 쉬게 되면 90점대 가까운 득점인데 네. 나흘 쉬고 경기를 한다는 점 오늘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가 스페셜 플러스 대상 경기이기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스코어까지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안양 KGC 인삼공사는 뭐 80점대는 거의 기본일 것 같고 네, 그렇죠. 어디까지 이 보십니까? 데이터만 볼 때는 볼 때는 90점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KGC가 수비가 좋을 때는 그만큼 속공을 많이 끌어내는 팀인데 LG가 그렇다고 공격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볼을 제대로 몰 수 있는 선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잘 공략한다면 오히려 KGC가 일방적인 경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좀 그 부분이 동의가 되는 게 지금 LG의 이페부라 선수는 이 팀에서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볼 핸들러 네. 가장 공을 많이 들고 또 안정감 있게 어쨌든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LG의 다른 국내 가드들이 이 KGC 인삼공사의 트랩에 맞서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안정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KGC 인삼공사 뭐 오래 쉬었으면 다리도 팔팔할 거고 네. 오늘 트랩의 강도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이거는 좀 제 생각인데 그 LG가 지금 이페브라 부상으로 외국인 선수 한 명만 뛰잖아요. 네. 근데 LG는 그 프로아마 최강전 때도 그렇고 국내 선수끼리 뛸 때가 경기력이 좋은 팀인 것 같거든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김진 감독이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외국인 선수 위주의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국내 선수끼리 잘 맞춰놓고 정작 시즌에 들어가면 그게 다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다 지금 인상공사 사이크스 선수가 경기력이 그냥 득점 좀 하는 국내 선수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외국인 선수 한 명 더 뛰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늘 LG도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다. 아니죠. 근데 국내 선수끼리 붙었을 때도 인상공사가 압도적으로 이기니까. 국내 선수끼리 붙어도. 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도 KGC가 좀 압도적으로 앞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익스 선수, 이 안양의 사익스 선수가 사실 그동안 좀 경기력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부상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빠진 LG 상대로 이름을 좀 날리지 않을까. 네. 오늘 아니면 날릴 기회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모로 매치업상 KGC 인삼공사가 주도권을 잡을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뭐 배당률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KGC 그렇죠. 인삼공사 승리시 1.34배, 네. LG 승리시 2.40배인데 이 경기는 뭐 여러모로 봤을 때 KGC 인삼공사가 유리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 예상대로 LG가 저는 80점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KGC 상대로. 네. 그래서 두 팀이 지금 합산 169점 이상이 나와야지 이제 그렇죠. 언더버 그거 기준이 168.5점인데 8.5점입니다. 네, 88.5점인데 제가 볼 때는 LG가 워낙 저득점이 되기 때문에 이건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더 네. 가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고 네. 최종 점수 때는 그러면 LG는 LG는 한 70점에서 많아야 80점대. 네. 80점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70점대가 유력해 네. 보이고 KGC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뭐 80점은 90점 기본인데 네. 90점도 이제 좀 복합적인 배팅을 좀 고려해봐라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핸디캡도 감안하더라도 이 경기는 KGC 인삼공사가 5점차 이상으로는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하나 이유가 이게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뛰면은 이 제이슨 메이스 선수가 40분 풀타임을 뛰어야 됩니다. 네. 예. 부담이 있죠. 그 부담이 분명히 있고 어쨌든 KGC 인삼공사는 체력이 남아 도는 팀이기 때문에 오늘 그 첫 번째 경기는 그렇게 KGC 인삼공사가 뭐 모든 걸 다 감안하더라도 좀 유리하다. 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분석을 봤고요. 이제 곧 이어서 잠실에서 오후 7시부터 열립니다. 이 SK와 모비스 이 경기를 분석을 해보겠는데 지금 잠실에 윈터뉴스 코리아죠. 그 김영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김영희 기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아주 발랄하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지금 잠실에 나가 계시죠? 네네, 잠실입니다. 예, 오늘 SK와 모비스의 경기가 열리는데, 예, 네네. 먼저 좀 현장에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네. 그런 이야기들 있으면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 SK와 모비스 모두 그 주전 선수들의 큰 부상 변수는 없는 상태고요. 네. 그 공교롭게도 양팀 모두 직전 경기에서 KT를 상대했지만 그렇죠. 그 경기 결과가 그 미친 영향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네. SK 같은 경우에는 지난 KT전에서 크게 이기고 있다가 결국 연장까지 가서 졌는데요. 네. 그 여파로 선수단 분위기가 다운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모비스 역시도 KT를 상대로 좀 크게 이겨야 할 경기였지만 실책으로 추격의 빌미를 줬는데요. 어쨌든 이 팀은 그 위기를 넘고 이겼기 때문에 선수단 분위기 면에서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 모비스가 마커스 블레이클리를 일시 교체 선수로 영입한 이후에 공격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네. 그 SK 쪽에서는 그 블레이클리라는 선수가 슛에 약점이 있다고 해서 슛을 내주는 수비를 하기보다는 강하게 붙어서 패스를 내주지 못하도록 이 선수가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 만큼 패스를 내주지 못하도록 강하게 막을 예정입니다. 네. 이 선수의 마크맨으로는 최준용이나 김우겸이 나설 거고요. 그리고 또 모비스의 로드라는 선수가 있다고 해서 심스를 먼저 내보내기보다는 팀 색깔에 맞는 화이트를 먼저 기용할 겁니다. 네. 그 반대로 모비스는 블레이클리라는 선수가 팀 컬러와 잘 맞다는 반응인데요. 이 선수의 투입으로 공격 템포 자체가 훨씬 빨라졌고요. 네. 공격 시도 횟수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모비스의 걱정거리는 찰스 로드 외에 확실한 득점원이 없다는 점인데요. 네. 이런 점에서 블레이클리나 앞선에서 전준범이나 박구영이 득점에 좀 더 가세를 해줘야 모비스가 경기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블레이클리의 효과로 어쨌든 공격은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팀이 지금 양동근 선수의 부재로 팀 수비가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상대가 SK인 만큼 화이트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인데요. 그 모비스 쪽에서는 화이트한테 많은 점수를 내주더라도 화이트에서 이제 좀 파생되는 팀 공격이 나오게끔 하기보다 화이트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게끔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외에 뭐 또 좀 더 정보가 있나요? 뭐 김선영 선수의 모비스로서는 김선영 선수 매치가 조금 쉽지 않을 텐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좀 있나요? 네, 그 앞선 수비가 좀 약한 게 지금 모비스의 걱정거리인데요. 그 모비스에서는 김선영 선수를 막는데 중점을 주기보다도 김선영 선수가 지금 어시스트를 해서 팀 공격이 SK가 팀 공격을 하는 걸 더 막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양동근 선수의 부상이야 뭐 워낙 유명한 거고, 그러니까 양팀 뭐 지금 당장은 뭐 특별한 뭐 부상 이슈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잠실의 김영현 기자 연결해봤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그 정보를 들어봤는데 일단 많은 청취자분들이 좀 민감하게 좀 관심을 갖고 들을 만한 그런 뭐 부상과 같은 네. 돌발 그런 변수는 건,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양 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 정리하면은 이 KT전을 그쵸, 가운데 팀이, 두고 네. 양 팀이 너무 만났죠. 이게 좀 네. 달랐다. 네. SK는 너무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네. 반면에 이제 모비스는 어쨌든 뭐, KT를 이겼죠. 제물로 네. 잡았고, 그리고 이제 SK가 생각하는 전략 블레이클리에게 책임 디펜스라고 하죠. 네. 물러서서 슛 던지기 하는 그런 수비 안 한다. 네. 오히려 강하게 압박한다. 네. 반대로 이제 SK는 화이트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데 이 화이트에게 줄 점수는 준다. 네. 대신에 화이트에게 수비가 몰렸을 때 그 나머지 선수들에게 패스가 가가지고 함께 공격력이 살아나는 거를 막겠다. 네. 유작 감독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죠. 네, 원래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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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정보를 지금 현장에서 전달받았고요. 네. 자, 이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겠는데 네. 좀 어떻습니까, 정juk 기자 오늘 경기? 제 생각 SK가 일단 기록을 보면요. SK가 올 시즌 평균 득점이 88.8점이고 모비스가 74.5점입니다. 네. 이 득점만 보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경기인데 다만 모비스는 상대 득점을 낮추는데도 좀 능한 팀이죠. 예. 실점이 80점인데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뭐 모비스가 원래 적게 넣고 적게 실점한 팀인데 아무래도 실점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은데
최근에 승리한 두 경기에서는 84.5점을 넣고 있습니다. 일단은 블레이클리가 합류하면서 득점이 좀 올라갔다는 거, 그 부분은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외국인 선수 매치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심스는 로드강을 맞고 화이트는 블레이클리가 어느 정도 매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건은 국내 수비다. 국내 선수 수비인데 이 두 팀의 지금 핸디가 마이너스 5.5인데 네. 외국인 선수 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접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접전. 55점 차 5.5점, 그러니까 5점 차 이내로 그래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핸디캡 이 배팅을 하실 때는 그렇죠. 좀 어느 정도 좀 접전을 염두에 두고 네. 배팅을 하시는 게 낫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모비스가 SK의 공격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비스는 SK하고 만날 때 페이스를 SK가 빠른 공격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항상 모비스가 SK의 페이스를 늦추는데 굉장히 능하거든요. 예. 그거를 감안했을 때도 득점이 80점대 득점보다는 70점대의 접전이 되지 않을까. 페이스도 확 늦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준점이 언더오버 기준점 164.5점인데 여기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SK 같은 경우는 요즘 좀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는 게 일단 지난 홈 경기에서 사실상 좀 망신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뭐 절치부심할 것이다. 네. 이런 예상은 뭐 어렵지는 않아 보이고요. SK 최근 경기력을 보면 크게 눈에 띄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균 실점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90점대 실점 경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실점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팀이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뺏깁니다. 네. 예, 지금 리바운드 싸움에서 요즘 거의 하는 경기마다 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지금 김영현 기자가 전달해 준 것처럼 SK는 확실한 에이스 화이트가 있습니다. 모비스가 어떻게 이 선수를 막아야 되느냐 좀 고민을 할 정도인데 그렇죠. 화이트가 에이스이기 때문에 4쿼터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4쿼터에 센터가 심스라는 센터가 없죠. 못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좀 국내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잡아줘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약간 한계가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골밑 위압감도 네. 떨어지고 그렇다고 화이트가 수비 리바운드를 열심히 잡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문경원 감독은 원하나 선수는 안 하고 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4쿼터 경쟁력이 굉장히 좀 약한 팀이다. 네. SK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오늘 경기는 SK가 뭐 좀 전반적으로 뭐 멤버상은 유리해 보이는데 네. 그런 4쿼터 경쟁력, 리바운드 열세 감안했을 때는 모비스가 원정이지만 충분히 해볼 만하고 이 경기는 오늘 열리는 전체 3경기 중에서 역배당 거래를 찾는다. 역배당 승부를 걸어볼 만한 경기를 찾는다 했을 때는 이 경기가 아닌가. 그렇죠. 네. 네. 왜냐면 모비스의 승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SK가 지난 경기에서 워낙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충격에서 얼마나 빨리 헤어나올 수도 있느냐. 네. 그러기에는 모비스의 최근 상승세를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죠. 네. 예. 그렇죠. 하지만 점수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게 이제 네. 모비스가 정직 기자 제 예상이죠. 생각에 모비스가 페이스를 주도할 것 같기 때문에 음. 굉장히 늦출 것 같습니다. 많이. 네. 그러니까 모비스는 수비를 잘할 것이고 네. SK는 수비를 잘 못하겠지만 페이스가 워낙 느리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80점대 초반 혹은 70점대 후반 경기를 네. 예상한다는 게 이제 저희의 예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역배당 경기를 오늘 찾으신다면은 이 경기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종합해드리면은 배당률은 1.30대 2.54인데 매치업이 나오고요. 모비스의 상승세, 네. 그리고 SK 리바운드 열세 이런 네. 걸로 봤을 때는 역배 가능성이 있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여자 농구 경기가 있습니다. 네. 청주에서 KB스타즈와 우리은행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는 W매치 대상 경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더 바스켓 박진호 편집장이 나가 계십니다. 네. 전화 연결해보죠. 박진호 편집장, 박준호 편집장.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예, 전화가 지금- 잘 안 들리네요. 네. 그러세요. 예, 지금 청주 나가 계시죠? 네, 청주 실내체육관 나와 있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뭐 KB 하면은 뭐 강하정 선수의 출전 여부가 늘 주목을 받고요. 네. 근데 뭐 뭐- 이제는 변수도 아니지 않나요? 이제는 아닌가요? 예, 좀 현장 좀 부상에 대한 변수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해주시죠. 네, 뭐 강하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신한은행전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팀 훈련에 복귀를 한 상태고요. 네, 지금 뭐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경기 전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양팀 모두 뭐 부상 선수와 관련된 업데이트가 특별히 있는 상황은 아닌데 오히려 변수는 우리은행의 양지희 선수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네, 양지희 선수 오늘 피처스 게임은 지난번에 논란이 됐기 때문인지 네. 모르지만 게임은 뛰지 않았는데 경기 전에 나와서 지금 테이핑을 했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오늘 게임 뛰는지를 여부를 물어봤는데 네.
자기는 모르고 있다. 근데 준비는 늘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네. 퓨처스 게임 안 뛰는 것도 오늘 오전에 알았고 지난번 퓨처스 게임 뛰는 것도 그때 알았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럼 이전까지 양지희 선수가 테이핑을 안 했었나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준비는 늘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은행 그래요? 전을 앞두고도 몸을 풀고 있어서 상대팀에서 네. 오늘 게임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몸을 풀라고 했는데 뛰는 건지 안 뛰는 건지 난 모른다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양지희 선수 출전 여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네요. 좀 네,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네. 네. 그리고 또 변수가 또 있을까요? 특별한 변수라고 보기 좀 힘든 게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양지희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선발 명단이 거의 짜여져 있는 상황이죠. 네. 이은혜 선수가 1번 역할을 하고 있고 박혜진, 임영희 그리고 4번 자리에는 최은실, 김단비 선수가 로테이션으로 뛰는데 미성호 감독은 기본적으로 김단비 선수한테 먼저 스타팅으로 내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단비 선수가 좀 연차가 있고 게임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관록 있는 선수를 먼저 내보내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종코엘 선수까지 지금 WKBL 외국인 선수 중에서 가장 위력을 보이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게 지금 짜여져 있는 상황이고 반면 KB는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구상을 했던 스타팅 라인업에서 김가은 선수가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KB 쪽에서는 어쨌든 김가은 선수가 한 번은 터져줄 거고 그리고 한 번 터지면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갈 거라는 믿음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말씀을 얼추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오늘 예상되는 뭐 양 팀의 베스트 5와 뭐 식스맨 정도 한 번만 더 좀 간략하게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우리은행은 말씀드린 대로 이은혜, 박혜진, 임영희, 김단비, 종크엘 준수 이런 형태의 주전 라인업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 뭐 미성호 감독은 기본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네. 양지희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한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네. KB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홍한환 선수 1번으로 해서 강하정, 김가은, 정미란 그리고 플래넷 피어슨이 예상되고요. 네. 지금 김수현 선수보다 어쨌든 KB는 식스맨으로 김진영 선수 3년 차인 김진영 선수가 좀 많이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아무래도 김진영 선수 역할이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은행은 뭐 식스맨으로 역시 김단비 선수가 선발이면은 최은실 선수가 더 많이 뛰면은 이제 백업으로 김단비 선수 이런 역할인데 결국 오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선수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양쪽 감독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더바스켓의 박진호 편집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박진호 더 바스켓 편집장이었고요. 강하정 선수는 이제 뭐 얘기가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 경기 뭐 지금 득점 1위예요. 네, 득점 1위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변수는 이제 양지희 선수의 출전 여부인데 네. 우리은행이 1라운드에서 양지희 선수 없이도 1위예요. 1위예요. 네. 네, 오늘 경기 테이핑을 했다. 이거는 제 생각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어쨌든 간에 우리은행이 유리하네요. 네. 양지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경기 자체의 변수가 되기보다는 우리은행이 만약에 밀리면 양지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양지희가 나오면 경기력이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우리은행이 유리한 게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조커 한 장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일단 기록적으로도 너무 압도적이죠. 네. 일단은 1라운드에서도 대승을 우리은행이 거뒀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그때는 강하정이 뛰지 않았어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우리은행은 용병 2명이 30.5점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당. KB는 두 용병이 19.2점을 합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벌써 11점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국내 선수가 줄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강하정, 홍원환이 득점이 좋다고는 하지만 우리은행 수비를 고려하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점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조금 전에 강하정 선수가 득점 1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리그 2위가 우리은행의 존스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여자농구는 사실 점수가 많이 나는 종목이 아니어서 네. 일단 점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크게 이 외국인 선수에서 득점 차이가 크게 나면 이거를 좁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서 일단 우리은행이 너무 유리하게 먹고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먹고 들어갑니까? 네, 예. 그리고 KB가 일단은 1라운드 같은 경기력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우리은행도 경기력이 지금 막 좋은 물론 1등은 하고 있지만 좋은 경기력은 아니어서 접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만 이 KB 스타즈가 우리은행의 수비에 시달릴 생각하면
지난 1라운드 같은 45점 아니어도 네. 그래도 60점대 진입은 또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두 팀이 지금 두 팀의 점수가 언더부 기준 124.5점이잖아요. 네. 네. 근데 아마 요 득점에 못 미치는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양 팀의 1라운드 경기 때도 양 팀 합산 120점 막 간당간당 그 정도 스코어가 네, 나왔어요. KB가 워낙 득점 예. 45점밖에 못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원래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양지 선수가 없지만 수비가 약한 팀이 아니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외국인 선수 매치업에서 확실한 우위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존스 선수 득점력 워낙 좋고 커리 네. 지금 기록은 조금 낮아도 네. 이 선수 뭐 해결 출전 능력- 시간 대비해서는 많이 늦는 편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싸움에서 좀 원정팀 우리은행의 우세가 예상되고 변수는 강하정이 얼마나 좋은 컨디션을 발휘하느냐인데 네. 이 우리은행에는 뭐 박혜진을 비롯해서 스토퍼들이 많기 많죠.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KB의 상승 효과가 다른 팀들과 붙을 때에 비해서는 좀 크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역시 좀 동의하는데 저는 이 경기 오히려 좀 우리은행이 좀 크게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10점 그럴 차 수도 이상. 있죠. 네. 예, 왜냐면 우리은행은 늘 그랬던 팀이고요. 다만 언더오버 예상이 이 경기에서는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데 네. 언더오버 예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언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게 배당률이 워낙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은행 쪽에서 이제 배팅을 해도 재미를 크게 못 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대박을 노리신다면 KB 그냥 물론 이론적으로는 너무 맞지 않지만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된다. 네, 그렇죠. 정말 뭐 짜투리 돈이 좀 있다거나 네, 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이 경기 그렇죠. 해볼만 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승부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배당률은 근데 확 옵니다. 네. 3.25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은행의 전력이 더 나아 보인다는 점 그리고 우리은행은 그래도 60점대 네. 하지만 KB는 60점대까지 보기도 좀 어려울 수 어렵다. 있다. 네. 예,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오늘 열리는 프로농구 2경기, 여자 프로농구 1경기에 대한 분석과 현장 정보를 들어봤고요. 네. 예, 마감 직전 토토 이제 다음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이죠. 금요일 이승기 기자와 이민재 기자가 진행하는 NBA 프로토 스페셜 N 분석으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세훈이었고요. 네, 저는 정지욱 기자였습니다. 예,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